페미니즘 대 진화심리학, 과학적으로 어디에서 정말 충돌하는가? 고등학생도 이해하는 초심자용 깊은 설명. 이 영상은 학술적 교육적 목적의 설명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과 표현은 모두 챗GPT가 생성한 것입니다.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현실의 폭력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해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0. 오늘 이야기의 목표. 오늘은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어디서 진짜로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이 실제 데이터와 이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잔뜩 넣어서 길고 풍부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 둘은 거의 원수처럼 그려지는데 실제 학술 연구를 찬찬히 보면 진짜로 부딪히는 지점은 의외로 몇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오해와 과장된 이미지, 대중서의 표현 방식 때문에 생긴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진화심리학은 옛날 이야기 지어내는 학문이다 라는 오해. 많은 사람이 진화심리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환경을 직접 볼 수 없잖아. 그럼 다 지어내는 거 아냐?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꽤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먼저 뱀, 거미, 높은 곳 같은 전통적인 공포 자극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차랑 거미 중에 뭐가 더 무서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은 거미 쪽으로 기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자동차는 매년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미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빼면 대부분 사람을 죽이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더 강하게 공포를 느끼는 대상은 자동차가 아니라 뱀과 거미, 깊은 구덩이, 절벽, 갑자기 꺼지는 불빛, 폐쇄된 동굴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이 특정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자란 한국 고등학생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미국 시골에서 자란 학생도 비슷하고 아프리카 농촌에서 자란 청소년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동차의 존재와 위험성을 아주 잘 아는 현대 사회 사람들조차도 자동차보다 전통적인 자연 위험에 훨씬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이런 걸 정말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그림을 섞어서 보여주고 뱀 그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하게 하거나 뱀과 꽃을 뒤섞어서 뱀을 찾는 속도를 재거나 공포 자극을 보게 한 뒤 심장 박동이나 피부 전도 반응을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 나라 참가자에게서 반복해서 모으다 보면 공포 시스템이 현대 위험보다 고대 위험에 더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때 진화심리학자가 하는 일은 과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현재 뇌와 행동에 남아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옛날 설계를 역추론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생물학자가 공룡 뼈와 발자국, 화석만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공룡의 형태와 생활 방식을 복원하듯이 진화심리학자는 현재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과 뇌 반응, 유전적 구조를 이용해 과거 설계를 재구성합니다. 즉, 과거를 직접 보지 못한다가 곧 검증 불가능하다는 말은 실제 과학적 추론 방식을 너무 단순화한 오해에 가깝습니다. 2. 진화심리학은 뭐든 다 적응이라고 우긴다 라는 비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비판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진화심리학은 무슨 행동만 나오면 다 적응이라고 우긴다. 만능 이론이다. 솔직히 말해서 일부 대중서나 자극적인 영상 속에서는 이런 인상을 주는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야식이 땡기는 것도 진화 때문입니다. 같은 문장은 듣기에는 재미있지만 학술 논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 진화심리학 연구자들은 어떤 심리 현상이 발견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해서 특별히 설계된 기능인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딸려온 부산물인가? 아니면 그냥 유전적 변이와 노이즈에 가까운 것인가? 예를 들어 얼굴이 빨개지는 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걸 수치심을 전달하기 위한 적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시스템이 있고 그 위에 감정이 겹치면서 생긴 부산물이 우연히 사회적 신호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즉, 진화심리학 내부에서도 뭐든지 다 적응이라고 단정하는 건 오히려 위험한 태도로 취급됩니다. 강한 통증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반응이나 깜짝 놀랐을 때 나오는 의미 없는 소리, 특정한 표정이 순간적으로 지어졌다 사라지는 현상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교한 기능이라기보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생긴 부수 효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뭐든지 다 적응이라고 한다라는 비판은 실제 학계라기보다는 대중화 과정에서 나온 과장된 진화심리학 이미지에 더 잘 맞는 말입니다. 학술 논문에서는 정반대로 이게 진짜 적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아주 많은 기준과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3. 성차의 원인을 두고 벌어지는 진짜 논쟁. 이제 본격적인 성차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비로소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 사이에 실질적인 과학적 충돌이 나타납니다. 페미니즘의 구성주의적 입장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 심리와 행동 차이는 대부분 사회화, 젠더 규범,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반면 진화심리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와 사회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맞지만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선천적 심리기제도 분명 있고 무시하기에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색깔 구분 실험을 보면 여성이 붉은 계열의 미세한 색상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험 도구를 다르게 쓰거나 문화권을 바꿔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과거 채집 환경과 연결합니다. 예전 인류 사회에서 열매 채집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익은 열매와 덜 익은 열매, 독이 있는 열매와 없는 열매를 미세한 색 차이로 구분하는 능력이 생존에 꽤 유리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반대로 3차원 물체 회전 능력에서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역시 문화권이 바뀌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건 오래전 사냥, 이동, 투척, 지형 기억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오죠. 물론 이런 차이는 극단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여성 중에도 뛰어난 공간지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고 남성 중에도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바뀌어도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은 사회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분야는 진짜로 충돌합니다. 페미니즘의 일부 흐름은 선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 진화심리학은 선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현대 진화심리학의 중심 여성 전략 연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화심리학은 남성 중심 학문이라는 이미지가 퍼져 있는데 이 이미지는 1990년대쯤 이야기이고 2025년 현재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진화심리학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여성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간 경쟁을 살펴봅시다. 이건 남성 경쟁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험실 연구를 보면 여학생 여러 명이 같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꽤 매력적인 남성 실험 보조원이 등장하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세가 미세하게 고쳐지고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행동이 늘고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밝고 부드러워지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외모나 표정, 헤어스타일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돋보이게 보일까를 무의식적으로 따져봅니다. 이건 당사자도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변화인데 눈동자 추적 장치나 얼굴 근육 반응을 측정하면 꽤 선명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 참가자들에게 잠시 후에 꽤 매력적인 이성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정보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시선 패턴과 외모에 대한 자각적 관심이 달라지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평판 경쟁입니다. 새로 전학 온 여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친구가 외모도 돋보이고 말도 재밌게 하고 스타일도 좋다면 주변 여학생들 중 일부는 즉시 가능한 친구이자 동시에 경쟁 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 미묘한 긴장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작은 수다를 떨 때 쟤 좀 너무 꾸미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을 흘리며 이미지에 영향을 주려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사회적 공격으로 분류되고 현대 진화심리학은 이런 방식의 여성 간 경쟁 연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이런 경쟁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올린 사진이 엄청난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 경쟁심이 작동한 친구는 더 공들인 사진을 올리거나 반대로 그 친구 사진에는 반응을 건조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미세한 행동 패턴은 전형적인 여성 간 경쟁 전략으로 연구됩니다. 5. 위험 감지 시스템 여성 특유의 반응. 여성의 위험 감지 시스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일정한 속도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다가오면 많은 여성들은 즉시 경계 모드에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다든가 통화 중인 척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주변의 밝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계획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반응이 한국, 일본, 북유럽, 미국, 남미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문화권마다 범죄율이 다르지만 위험 신호를 감지할 때 여성의 반응 패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진화심리학은 위험 탐지 시스템이 여성에게 특히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건 여성은 약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생존 전략은 매우 정교하고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6. 진화심리학은 문화학습을 무시한다는 오해 정리. 진화심리학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싸운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천적 기제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문화가 좌우하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을 위험하게 느끼는 기본 설계는 선천적일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위험하다고 판단할지는 그 사회의 범죄율, 교육, 주변 경험 등 후천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선천적 기제가 있으니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고 서로 얽혀있다라고 보는 학문입니다.
7. 자기 보고 대학생 표본 비판, 구조적 문제일 뿐. 페미니즘 일부에서 제기하는 진화심리학은 자기 보고 설문과 대학생 표본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자주 나오지만 사실 이건 진화심리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행동 연구는 대부분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은 예산과 접근성 문제 때문에 당연히 대학생 표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연구비를 크게 늘려서 여러 나라, 여러 연령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과 장기 추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연구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훨씬 다양한 표본을 쓸 것입니다. 즉, 이건 학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8. 개인차 대 성차 평균차, 통계적 오해 풀기. 많은 사람들은 성별 내부 개인차가 훨씬 크다. 그러므로 성별 평균차는 무의미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A반과 B반의 평균 키가 3cm 차이가 나고 동시에 각 반 안에서 개인차가 아주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인차가 크니까 반 평균은 의미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 안의 변동성과 반과 반 사이의 평균 차이는 서로 완전히 다른 층의 정보입니다. 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성, 위험 감수, 공간 지각, 짝 선택 선호 등 여러 영역에서 평균 경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의 개인차는 커서 서로 많이 겹칩니다. 이건 평균 차이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균 차이가 개인 예측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균 차이는 평균 차이대로 존재하고 개인차는 개인차대로 매우 큽니다. 둘은 서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9. 페미니즘의 비판 중 과학적으로 타당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화심리학의 핵심 이론을 직접 뒤흔드는 페미니즘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 중 타당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타당한 비판은 진화심리학 대중화 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중서, 유튜브, 블로그 같은 공간에서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충분히 인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화심리학이라는 과학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학을 대중에게 번역하는 방식이 종종 부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마무리. 정리해보면 페미니즘과 진화심리학의 과학적 충돌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핵심 지점에 집중되어 있고 상당수 갈등은 이미지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진화심리학은 인간 마음의 기본 설계를 탐구하고 페미니즘은 사회 구조와 문화가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탐구합니다. 둘은 서로 완전히 배척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를 연구하는 두 관점입니다. 오늘 이 긴 설명이 여러분이 이 복잡한 주제를 훨씬 더 깊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